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5일 수요일 오후 5시 7분입니다. 어젯밤부터 해가지고 이 전 세계 위험자산들의 흐름이 약간 좀 비리비리해졌습니다. 그죠? 미국은 신고가를 썼지만 뭐 장중 흐름이 뭐 그렇게 좋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웠고, 오늘 아침에 뭐 다 말씀은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뭐 구리라든가 유가라든가 여기 있는 유로화라든가 이런 것들의 흐름이 좀 비리비리했습니다.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구리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상승 전환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아무튼 그 유로화하고 유가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하락 중이죠.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좀 이 강한 반등세, 코스피의 강한 반등세가 나오긴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일단 해봤고요. 일단은 뭐 그런 예상대로 일단 움직여 주기는 한 하루였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일본도 뭐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중국은 0.7% 정도 올랐는데 솔직히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중국이 이번에 급락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다른 글로벌 증시하고 다르게 7월 말쯤에 선제적으로 폭락을 했던 경험이 있죠. 왜 폭락을 했었냐면 중국 공산당의 정책적 불확실성, 뭐 이런 걸 핑계로 해서 제법 낙폭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먼저 얻어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강한 반등을, 그래서 어떤 글로벌 증시와의 좀 속도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좀 키높이 차이 이런 게 좀 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에 폭락을 해버리면서 7월 말에 상당히 섬뜩하게 폭락을 해버리면서 그때 폭락을 하면서 이미 뭐 어떤 테이퍼링 우려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시장 가격에 좀 녹여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남들과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좀 비리비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후 5시 9분인데요. 그래서 지금이 됐다 해서 지금 뭐 딱히 뭐 유로존이, 그러니까 딱히 뭐 이런 분위기가 뭐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속 그 비리비리함,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뭐 독일 뭐 플러스 0.01%, 보합 오늘 0%까지 내려왔네요. 하여튼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분위기, 초록색 불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상승률들이 그다지 높지가 않아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 하락으로 전환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위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뭐 특별히 뭐 어쨌든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또 오늘 코스피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이거 좀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잭슨홀 미팅 이벤트를 조금 날짜를 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26, 27, 28이 원래는 그 정상적인 잭슨홀 미팅의 그 일자였는데, 이거 그 뭐 코로나 때문인가 하여튼 코로나 때문인지 어쩐지 일정을 변경했다고 하네요. 26, 27, 28이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정을 단축해 27일 하루 비대면으로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다라고 써 있죠. 예. 이게 2박 3일짜리 이벤트였는데 그냥 하루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조금 좀, 우리의 일정이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27일 하루 뭐 비대면으로 뭐 영상으로 뭐 진행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잭슨홀 미팅에 관한 불확실성은 27일 코스피에는 27일 금요일까지 일단 계속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고, 27일 밤에 우리나라 장 문 닫고 나서 잭슨홀 미팅 할 거니까 이 결과가 결과적으로 30일 월요일 날에 반영이 되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런 점, 그래서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을 조금 좀 기간을 좀 더 길게 봐야겠다라는 거, 금요일까지로 좀 연장이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한마디 언급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겠죠. 저도 아무래도 뭐 금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금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긴 한데, 내일입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벤트가 금통위겠죠. 미국에는 FOMC 회의고 이게, 그죠?
아무튼 내일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시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금리 시대 종료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일 날에요. 그게 내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인상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금리를 동결할지는 우리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이주열 총재 입에 달렸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거는 솔직히 별로 중요한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리플에다 제가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적어 놓는데요. 이 한국이 사실 뭐 정치적으로는 독립된 국가지만은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뭐 미국의 51번째 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 중앙은행이 뭐 완화적이다, 긴축적이다 어떤 기조를 취하게 되면은 한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거역한다. 그러면 그냥 국제사회에서 왕따 돼 갖고 한번 그냥 뭐 크게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수기입니다. 거수기. 미국 중앙은행, 미국 페드의 거수기 역할을 그냥 한국은행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그래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타이밍 정도. 지금 금리 인상할 거냐, 아니면 뭐 다음번에 금리 인상할 거냐,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어쨌든 뭡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뭐 테이퍼링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뭐 연내 테이퍼링이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뭐 금리 인상, 한국도 금리 인상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금리 인상 안 하고 개긴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또 무슨 일이 날 거고요. 금리 인상을 하면은, 그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는 정해져 있다라고 봐요. 단지 이제 어떻게, 이미 어떤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데 그 결과까지 어떻게 갈 거냐, 좀 화끈하게 갈 거냐, 미지근하게 갈 거냐를 결정하는 게 이 내일의 금통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별로 그렇게 뭐 금리 인상을 하건 뭐 금리를 동결하건 저 개인적으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긴 해요. 다만 이제 내일 시장 반응이 그렇겠죠.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은 일단은 뭐 긴축 우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런 하락이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좀 먼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없지는 않다라고 봐서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잭슨홀 미팅이 한국은행 금통위보다 훨씬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냥 내일 금통위라는 이슈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가 그냥 장중에 들었다 놨다 하는 어떤 투기적인 뭐 분봉상 큰 자국을 만드는 그 정도 이벤트밖에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죠? 금리를 내일 바로 한국은행이 인상을 해버리면 좀 충격이 올 것 같은데, 그런 충격은 약간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금리를 동결하면은 시장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미 어떤 단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봤자 그게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겠냐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죠? 굉장히 지금 좀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어쨌든 저 이슈는 별로 중요할 것 같진 않다. 만약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부터 어떤 코스피나 코스닥 쪽은 뭐 숏 매집을 오늘부터 슬슬 해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라는 재료를 가지고 주식시장이 만약에 뭐 급등을 시킨다, 그렇다면 그런 자리를 장중에 급등했을 때 그런 자리를 숏 매집의 찬스로 활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리고 일단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죠? 볼 건 다 봤고, 오늘 한국장을 보긴 볼 건데 사실 그다지 뭐 특별히 일단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오늘 움직임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뭐 일단 다행이다. 뭐 제 생각에는 일단 숏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뭐 안 좋은 그림은 아니다. 일단 뭐 제법 괜찮은 그림이 나와 간다 라는 이야기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우려했던 거는 어떤 이벤트라든가 그런 걸 앞두고 선제적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는 거.
예를 들면 오늘 장중에 410.9까지 빠졌었거든요. 장중에 한 0.5% 정도 선물이 빠졌었는데 이렇게 빠져서 마감을 해버리면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숏을 보시는 분께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봤습니다. 이벤트 직전에 결과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먼저 시장이 빠져버리면은 막상 이벤트 끝나고 나면은 더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벤트 직전에는 이렇게 적당히 오늘 모습을 보시면 뭡니까? 약간 좀 415 부근의 어떤 저항을 확인했다. 이 정도 모습이, 이 정도 이야기하면 딱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뭐 반등이 멈춰 있고 415 부근에서 저항을 확인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맞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지나치게 하락하거나 뭐 지나치게 급등하거나 이런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바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어느 정도 적당히 저항을 확인한 정도의 오늘 움직임 일단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목금 2거래일 남았는데요.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잭슨홀 미팅 결과까지 2거래일이 남아 이제 2거래일 동안 이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일자 그런 스케줄을 생각을 고려해봐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봐도 어쨌든 오늘의 움직임은 뭐 굳이 숏을 보시는 분들이 나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죠? 뭐 한 가지 뭐 숏을 보는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야 그래도 풋옵션을 좀 그래도 콜옵션을 마이너스로 만들어주고 마감을 할 수도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뭐 적당히 외과에 있는 콜옵션들도 일단 상승 전환을 시켜줘서 그래도 조금 좀 상승세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봤습니다. 숏을 보는 입장에서는 얘네가 파란색으로 전환되면 사실 가장 좋았었겠죠. 콜옵션들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지켜봤고 이 풋옵션들 입장을 조금 좀 살펴보자면요. 아무튼 오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선물이건 뭐 코스피건 뭐 코스닥이건 뭐 풋옵션이건 콜옵션이건 간에 그죠.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뭐 콜옵션이건 어쨌든 이런 상승 쪽으로 보자면은 이 전반적으로 다 일단 뭐 어떤 저항을 확인했다. 요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콜옵션들 보시면 오늘 대부분 다 저항을 확인한 뭐 이런 모습들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풋옵션 쪽으로들 보면은 일단은 어떤 중요한 자리들을 대부분 오늘 테스트를 하긴 했어요. 중요한 자리라는 게 일단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이 지지력을 기반으로 해서 풋옵션들이 시세가 났었거든요. 거의 웬만한 행사가의 옵션들이 일단 여기 부근에서 일단은 하락이 멈췄습니다. 일단 양봉이 튀어나오고 하락 마감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 어디서 일단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숏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잘 봐야 될 거는 뭐 풋옵션들이 이런 자리 이 자리 지지력을 계속 만드는지 오늘 양봉 나온 거를 이제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어떤 지지력을 이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21선과 61선도 좀 많이 좀 모여가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 이 정배열까지 아직 얘는 좀 멀었습니다. 풋옵션들은요. 근데 아무튼 정배열로 전환을 시도하는 그런 과정에 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 와 있다라고 보여요. 풋옵션들이. 그래서 뭐 이런 점들 정도 좀 살펴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241선을 일단 저항으로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뭐 76,000원대의 어떤 저항이 있음을 일단 인식을 했네요. 그죠? 하락의 또 다른 대장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뭐 105,000원대가 어떤 저항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한 하루인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오늘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떤 확인을 했다. 뭐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고버스 같은 경우는 2040원이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일단 2040원에서 일단 뭐 약간 뭐 어떤 지지력 같은 걸 일단 보이긴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뭐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은 없고 아침에 강조를 해드렸던 게 아무튼 세상 일 어찌 될지 모르니까 현금 좀 아껴 써보자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무튼 이 410으로 못 넘는다.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 만들어 놓은 이 오늘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못 넘는다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일단 현금을 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수급에서는 특별한 점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개인들이 선물 좀 사긴 샀네요. 뭐 이런 점들. 원달러 환율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요. 원달러 환율에서는 오늘 이런 점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1160원, 뭐 1180원, 1190원, 뭐 1205원 이 정도 자리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1180원대 한번 터치하고 1160원대를 지금 이제 확인하러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의 조정이 멈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또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조정이 지속될지 어쩔지 이거는 이거 하루만 갖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 1160원까지 터치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터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다음번에 반등할 때 이거 돌파 한착하고 이 레벨을 이 레벨을 극복해서 다음 레벨로 갈 수 있겠다는 얘기겠죠. 만약 여기 밑에 터치 안 하면요. 이 터치했다면은 박스권 가능성이 있을 거고, 터치 안 했다면 다음번에 올라가면 위쪽 넘어가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이평선적인 측면에서 봐도 여기는 노란색 선이 21선인데요. 뭐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뭐 21선을 이제 자연스럽게 뭐 깨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터치하거나 깨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 여기에서 반등을 성공한다면 21선과 이격이 제법 많이 떨어지죠. 다음번에 이번에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승의 기울기가 한 번 더 가팔라지겠죠. 그러면서 21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기울기가 한 번 더 가팔라지면 21선의 기울기도 더 가팔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고 여기서 또 재차 상승을 이어간다라면은 한국 시장은 이제 진짜 위험해질 수 있겠습니다. 환율의 상승 속도가 지금도 부담스러웠는데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환율의 반등 속도가 환율의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일단 살펴봤고요. 아무튼 뭐 주식시장도 여기서 반등이 끝났는지 어쨌는지 모릅니다. 더 지켜봐야 돼요. 반등이 끝났는지 내일도 또 오를지 뭐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한국 시장에서 봐야 되는 점들은 이 정도를 오늘 본 것 같고요. 다른 것들도 좀 그림을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 그 참 유로화인데요. 유로화 같은 경우도 그 제가 방금 원달러 환율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21선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우하향하고 있죠. 계속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데, 21선을 뭐 넘었다가 터치했다가 이러는데, 이번에 만약 반등이 여기까지로 끝난다면, 21선에 터치도 못하고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로화에 하락하는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가팔라지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의 강세가 더욱더 가속화된다. 그러면 더욱더 미국으로 돈이 쏠리고 신흥국에서 돈이 빨려나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21선을 뭐 지금 터치 안 하고 밀릴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저기서 꺾이게 된다면은 요렇게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그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다면 더 강하게 아래쪽으로 쳐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드렸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뭐 지금 더 이상 뭐 다른 거는 점검할 건 없는 것 같고, 오늘 저기 중국하고 뭐 다른데 그림 좀 잠깐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화 같은 경우도 참 그래요. 달러화 같은 경우도 똑같은 관점으로 아무튼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어딘가에서 만약 반등이 여기 어딘가에서 그 조정이 끝난다면은 다음번에 상승은 더욱더 가팔라질 수 있겠죠. 같은 논리로 봤을 때 어떤 추세선 이렇게 그어 놓고 이렇게 봤을 때요. 얘는 그림이 좀 다른가? 잠깐만요. 이평선 한 번만 좀 체크해 볼까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얘는 이평선들이 그 방금 봤던 유로화나 원달러 환율 모양 같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얘도 어쨌든 의미는 있긴 있겠네요. 21선 왕창 붕괴시켰다가 21선 살짝 붕괴시켰다가 21선 위에서 반등이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얘도 상승의 기울기 가팔라질 수 있겠네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미세한 부분들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점들 정도 좀 살펴봤고, 하여튼 지금 이제 제가 녹화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녹화하면서 제가 녹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달러가 분명히 장대 양봉이 양봉이 이 몸통이 끝에까지 차 있었는데 살짝 밀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도 몸통이 끝에까지 차 있었는데 살짝 꼬리가 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유로화 이런 걸 봐도 그렇습니다. 유로화 이런 걸 봐도
음봉이 몸통까지 쫙 차 있었는데 아래 꼬리가 달렸고, 지금 원자재들 보시면은 구리가 좀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가에도 살짝 아래 꼬리가 좀 달리긴 달렸거든요.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사이에 이 전 세계 위험 자산들의 어떤 살짝 좀 더 매수의 기운이 조금 더 강하게 뭐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글쎄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뭐 오늘 밤에도 지속이 될지 어쩔지는 일단 그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방금 전에 전반적으로 좀 그런 흐름이 좀 보이더라라는 거 이야기를 한번 드렸고, 중국이 하여튼 겁나게 강하게 움직입니다. 중국이 겁나 강하게 움직이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주의하세요. 위쪽에 저항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좀 선반영된 것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하게 반등을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7월 말이죠. 이때 급락했던 게,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반등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 올라온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래봐야 중국도 신흥국이란 말이죠. 지가 아무리 G2니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좀 대접을 해주는 것 같아도 어쨌든 아직까지 신흥국입니다. 그래서 이 위안화 환율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 라인 여기 6.45 이거를 빨리 붕괴시키지 않으면 답 없어요. 얘도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정이 여기때에서 끝나고 나서 재차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얘도 상승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수 있겠죠. 저점이 일자였는데 저점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런 뭐 수렴형 이런 모습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지금 저점이 높아지느냐 이런 점을 좀 잘 봐야 되겠죠. 아무튼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어요. 이 아직까지 위안화 강세가 아직까지 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강하긴 강한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코스피가 원화 막 약세 보일 때도 버텼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직하게 이 위안화 환율하고 상해종합하고 비스무리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번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저점 테스트를 끝내고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증시는 좀 아무튼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얘도 좀 차분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튼 너무 변동성을 좀 많이 최근에 살리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좀 얘도 의아하긴 합니다. 이 정도 모습이 나왔다면 코스피에서는 아마 뭐 개인들이 풋옵션 막 매수하고 막 콜옵션 시세가 몇백 프로 터지고 아마 이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지금 변동성을 별로 그렇게 줄만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 저항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변동성을 살리고 있다는 게 일단 뭐 중국 증시도 별로 그렇게 뭐 단기적인 그림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뭐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별로 그렇게 미래가 밝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 한국하고 비스무리하게 어딘가에 일단 고점이 있다, 여기 어딘가 저항이 있다라는 걸 좀 인식한 것 같고요. 일본은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이번에 어떤 요런 트렌드를 가지고 지금 지금 이런 트렌드를 갖고 빠지고 있었죠. 근데 가만 보시면은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여기까지가 나오고 끝이라면은 이 추세선에 터치도 못하는 거거든요. 얘도 만약에 반등이 여기까지 끝이라면 하락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봐야 되겠고, 아직 넥라인 깬 건 아닌데 넥라인 붕괴가 되면 얘도 추세 하락이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본하고 한국이 요즘에 좀 많이 약하죠. 이런 모습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미국 시장 똑같습니다. 오늘 밤에 그 변동성 지수를 보면서 UVXY를 보면서 어떤 이 숏배팅 타이밍을 좀 노릴 거고요. 오늘까지도 이렇게 하루 더 지켜주거나 아니면 오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도 얘가 23 부근에서 양봉의 상승 전환 정도까지 해준다. 여기서 잘 버텨서 어떤 지지력을 확인했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다음날 내일 밤에 오늘 밤 말고 내일 밤에 미국 숏 진입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바로 변동성을 확대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좀 경계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무튼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앞두고 얘가 시장의 변동성을 폭발시킨다? 오히려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미국 시장 변동성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급락세에서 너무 빨리 회복되는 것도 이것도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력을 충분히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오늘 얘가 갑자기 튀어오른다. 그거는 죽기 위해서 튀어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변동성이 튀어오른다. 변동성이 앞으로 더 하락하기 위해서 튀어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일단 오늘은 제 생각엔 그래서 좀 더 답답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전환도 하고 지지력을 확인해 준다면은 내일 미국 시장 숏을 좀 진입해 볼 그런 생각이 있고, 오늘 튀어오른 다음에 일단 구경할 생각입니다. 오늘 죽어도 아무것도 안 하겠죠. 오늘 UVXY 죽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래저래 저는 구경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결과를 보고 내일쯤 움직이거나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금요일 날이 잭슨 홀 미팅이라는 거 좀 잊지 말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점들 점검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요즘 그냥 특별히 별 생각 없이 일단 시간만 보내면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어떤 뭐 큰 돈을 움직일 만한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해서 구경만 하고 있고요. 네, 시간 잘 보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여유로운, 좀 하여튼 여유를 가지시고요. 반등이 충분히 올라오거나 뭐 고점이 확인되거나 그런 걸 기다리시거나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